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가 공무원인 판사와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사퇴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 이 최강욱이 제출을 한다는 그 법안은 다음 대선이 있는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과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해서 묵묵히 일을 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를 하는 것을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뜻이 있는 분들은 법안 발의에 동참을 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는 폼을 보니 이것은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먼저 이러한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눈치가 보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여권 정당의 최강욱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입니다. 범야권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것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식이면은 여권의 그 지지율은 더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강욱이 간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안은 유독 판사와 검사를 1년간 공직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검찰과 법원의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유독 차별을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자, 당연히 위헌적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도 사실은 법관 출신 아닙니까? 자, 이런 식이면은 국가의 공권력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들을 1년간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특히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을 국회의원 등등 공직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같이 이러한 권력기관, 경찰, 공수처 등등 다른 사정기관 공무원들을 모두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판검사만 겨냥을 해서 이러한 법안을 제출을 한다는 것, 이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최강욱이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사와 검사를 다른 직업과 차별을 해서 공직에 나오는 것을 제한을 해버린다면 정치인의 그 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런 법안을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특히 최강욱은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자, 최강욱은 특히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했다고 해서 10월 15일자에 기소 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최강욱은 과거에 조국의 아들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하고도 선거 기간 중에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을 해서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강욱을 기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에 앞서서 지난 1월 23일자에 검찰은 최강욱에 대해서 조국의 그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준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최강욱이는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이 두 가지 사건에 피고인 신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 판사들을 상대로도 퇴임 후에 1년간 공직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그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 최강욱에 대해서 사법부의 그 구성원들의 그 시선이 고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최강욱이 스스로 자신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한 이 두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봐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일로 더더욱 속칭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강욱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조금 튀는 행동이 있어서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 일로 인해서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뭐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사법부를 향해서 사실상 모욕적인 언행을 한 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현 여권의 그 오만함에 대해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발언 이후에 공교롭게도 김경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서해 북방 한계선 그 포기와 관련된 그 노통 사건 회의록 초안을 없앴다고 하는 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힌 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사법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물론 법관 개개인의 그 판단으로 이루어졌겠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최강욱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180석 가까이 범여권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니 교만해진 탓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조금 미묘해졌습니다. 여권과 청와대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도 윤석열 총장과 야당이 그 지지율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식에 어긋난 언행을 여권이 하게 되면은 그것은 즉시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그리고 경제 실정, 부동산 폭등, 여권의 오만함 등등 그동안 쌓여왔던 그 데미지가 누적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그들도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이 40%대의 지지율도 이미 여러 차례 그 여론조사 결과 깨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받는 그 뉴스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들의 어이없는 행태가 많이 나와야 이상한 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게 될수록 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유튜브 구독 방법 그리고 알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튜브를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검색 창을 누르죠. 누르면은 이 검색을 누를 수 있죠. 여기서 김태우만 쳐도 이 김태우 TV가 나오죠. 누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에는 구독이 안 된 상태이라면은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에는 구독을 하기 위해서 구독을 누릅니다. 그럼 구독이 되면은 구독 중이라고 뜨죠. 자, 이때 오른쪽 그 종 모양이 있는데 이걸 다시 누릅니다. 눌러서 알람 설정을 전체를 눌러야 돼요. 반드시. 전체를 누르겠습니다. 이러면 알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독을 했으니까 구독 중으로 뜨고 그리고 전체 종 모양 딸랑딸랑 울리는 모양이 되어 있죠.